반갑습니다. 왕고집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할 때 거실 확장하잖아요. 거실 확장 분한문 설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거실 분한문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 시작합니다. 거실 리모델링 할 때 분한문 설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는 분한문 바르면 여기 벽을 살려서 포켓을 했어요. 포켓 해가지고 문을 양쪽 벽으로 밀어서 포켓 집을 짜고 문을 열었을 때는 벽 속으로 들어가는 분한문 형태를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컨셉을 이 안에다가, 이 틀 안에다가, 이 벽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기 틀 안에만 문을 6짝을 해서 살짝 여는 분한문으로 여기는 컨셉을 잡았어요. 여기 인조대리석을 미리 바닥에다 심어놓고 갔어요. 그때 여기 바닥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막 수평 그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왼쪽 오른쪽 차이도 많고 여기하고 거실하고 높이도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집이 여기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바닥 시멘트가 막 다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거를 수평을 맞출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장하는 분도 따로 없었고 인조대리석 문틀을 먼저 심을 때 거실 바닥 전체 수평을 맞춰서 레벨을 잡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금 다 마감이 된 상태인데 마무리 미장을 했어요. 나중에 마무리 미장을 해서 지금 레벨을 싹 잡아서 수평을 맞춰놨는데요. 이렇게 먼저 작업하는 선작업할 때 나중에 작업하는 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레벨을 잡아야 돼요. 제가 바닥 문틀을 먼저 설치하면서 그때 전체적인 레벨을 안 보고 그냥 바닥 문틀만 심어놓고 갔으면 아마 이 전체 마감 상태가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루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선작업할 때는 나중에 뒤에 마감하는 상태까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감이 잘 나와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전체적인 마감 상태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먼저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감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설치를 해봐야 알지만 그때 당시 또 잡아놓은 레벨이 또 제대로 잘 돼 있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또 움직여졌는지. 지금 현재는 뭐 움직여진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레벨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중문을 또 설치해봐야지 얼마나 바란스가 잘 맞고 마감이 잘 나오는지 완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열어요 왕고집문 문풍지도어와 함께라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문 즐거운 문 사랑의 문 왕고집과 함께라면 든든해 버팀목 왕고집 forever. 자, 분한문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약 3시간에 걸려서 오늘은 작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전에 바닥 문틀을 한 4시간 정도 설치한 효과가 오늘 나타났어요. 중문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수직 수평이 잘 맞고 바란스가 잘 맞는 현장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정말 이게 잘 맞았어요. 오늘 문 설치한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목공 인테리어 한 부분하고 전체적인 바란스도 딱 맞아요. 전체 길이가 한 3m 50 정도 되는데 약 한 1m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아주 반듯해요. 그리고 바닥 수평은 너무 반듯해서 그냥 문 딱 설치하는 순간 그냥 다 맞았어요. 그래서 워낙 잘 맞아서 작업 시간이 분한문 보통 설치하면은 기본 4시간에서 5시간 수직 수평이 잘 안 맞는 데는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3시간에 끝났으니까 거의 시간을 한 절반으로 줄였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치가 됐고 물론 설치가 이렇게 빨리 되는 데는 마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몰딩도 전체적으로 아주 수평이 잘 맞아요. 옆에 또 좌우 바란스도 너무 잘 맞고요. 위에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맞았어요. 자, 분한문 이렇게 열으면 이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 가기 때문에 가운데가 그냥 뻥 뚫려서 굳이 뭐 포켓으로 해서 문을 여기다 안 넣어도 충분히 확장한 효과가 있어요. 확장한 효과가 있고 이 문 두께가
유리 두께만 20mm 페어 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온 효과가 굉장히 또 뛰어나요. 문 후레문이 얇지만 유리가 두껍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온에서는 유리 두께에 따라서 보온이 많이 되고 많이 안 되고 이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문의 역할은 밖에 여기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확장 샤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장 샤시도 유리는 요즘에 굉장히 그 두꺼운 유리 있어요. 한 24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유리고 유리를 또 확장 샤시기 때문에 유리를 더블 창이라 그러죠. 밖에 한 창이 있고 또 안에 또 한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냉기는 어느 정도 잡아줘요. 근데 이 온도라는 게 공기층이 많이 확보되면 될수록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뭐 아무리 유리가 두꺼운 걸 써도 온도가 식어서 전달되는 거는 중간에 공기층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기층이 얇으면 얇을수록 보온이 안 돼요. 바로 식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창이 있기 때문에 분한문의 역할은 여기가 공간이 한 1m 20 정도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m 20 정도 뜬 공간에서 공기의 온도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난방을 하고 밖에 여기 베란다 쪽에 난방을 안 해도 분한문만 닫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저희 집에도 8짝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분한문의 그 보온 효과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처음에 컨셉을 거실 높이하고 베란다 높이하고 처음에 맞추려고 컨셉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공사 셀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정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그냥 타일을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타일을 작업을 먼저 하고 나니까 지금 이쪽에 미장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당장 제가 이제 문틀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제가 지금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 바닥 문틀 설치하는 데만 4시간이 걸렸어요. 저쪽에는 한 7점 정도 이렇게 한 70mm 정도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세면을 놓고 마른 시간을 기다렸다가 계속 높이를 맞춰가면서 수평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때 막 타일 작업하느라고 요 위에 영상 보시면 그때 작업한 거 보이시죠? 그때 막 타일 작업해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먼지도 많이 나고 4시간 동안 굉장히 그 고생을 하면서 바닥 수평을 잡고 이제 인조 대리석을 심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작업을 좀 잘 해놔가지고 바닥 수평이 굉장히 잘 맞아요. 문 설치하는데 굉장히 쉽게 끝났고요. 여기 지금 바닥에 이제 높이가 12mm인데 나중에 이제 바란스 미정을 하면서 높이를 맞췄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마루가 7.5mm짜리 마루가 깔리면 이 바닥 문틀하고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평도 잘 맞고요. 문 설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중문 설치하면서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정말 이렇게 흔치 않은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분한문의 기능은 삼연동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쪽에도 삼연동, 저쪽에도 삼연동인데 삼연동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으면 문틀이 중간에 여기가 하나 있죠. 그죠? 양쪽 벽이고 해서 문이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뒷문이 클립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문이 따라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가운데가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을 세 짝을 닫다가 조금 세게 쾅 닫으면 문이 항상 뒤에 문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클립 있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립 하나로 문을 잡아줄 수 있는데 분한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스토퍼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스토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퍼를 하나 잠가줘야 돼요. 잠가주고 문이 따라 나오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고정을 해주고 저 고정을 해줘도 문이 또 중간 문이 나와서 땅 치면 여기 스토퍼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스토퍼가 없으면 결국은 저 마지막 스토퍼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얘도 고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을 당기다가 툭 쳐도 스토퍼가 1단, 2단 두 군데서 잡아주기 때문에 좀 힘을 분산을 시켜서 문이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뒷문이 잘 안 따라 나오고 사용하는데 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을 탈부착할 때는 맨 스토퍼를 풀고 여기 마지막 스토퍼만 풀면 돼요. 풀고 문을 뗐다 붙였다 탈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분한문에 이런 어떤 디테일 기능이 없으면
분할문을 그냥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자주 문이 탈선이 되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분할문을 좀 이런 부분에서 영구적으로 좀 사용하려면 그 디테일한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할문은 문과 문 가운데 만나는 부분이 있죠. 이 가운데 만나는 부분에 공기가 아무리 여기 문이 수평을 아무리 문을 이렇게 반듯하게 잘 맞춰도 위 문 높이가 있어요. 문 길이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여기가 1mm도 안 뜨고 딱 맞을 수는 없어요. 지금 뭐 굉장히 잘 맞는다 해도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여기 가스켓이 있어요. 가스켓. 여기 가스켓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홈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 공기가 안 통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기밀성이 좋은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전에는 여기를 자석으로 썼어요. 자석으로 썼는데 자석으로 쓰면 붙는 부분은 붙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나중에 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분할문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아파트가 확장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베란다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죠. 지금은 다 확장형이라 해가지고 거의 다 확장을 해서 샤시에 바로 거실이 연결되고 이 분할문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다 확장형이에요. 거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중간에 분할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시도 없고 이런 분할문도 없는 그런 아파트가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확장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단열재고 뭐고 전체적으로 다 보온 효과가 뛰어난 자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 10년, 20년 전에 지었던 건축물보다는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단열 효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건축 자재만 못하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문이 없이 그냥 밖에 외창, 확장 샤시만 했을 경우 좀 굉장히 좀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여기 발코니 쪽도 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냉기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할문을 설치를 안 하면 겨울에 난방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또 현관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현관은 밖에 방화문이 있기 때문에 현관 중문을 굳이 안 달아도 또 밖에 복도가 있잖아요. 그죠? 복도가 있어서 온도가 그렇게 많이 식진 않아요. 현관 중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는 기본이지만 인테리어 효과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지만 분할문은 완전히 여기는 온도 때문에 여기는 난방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축물,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꼭 분할문을 설치를 해야지만이 난방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문의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뭐 폴딩 도어도 있습니다. 폴딩 도어도 있고 이렇게 포켓으로 양쪽으로 열어서 포켓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포켓 형태의 분할문도 있고 이렇게 삼연동을 두 세트로 해서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삼연동 양쪽으로 열리는 삼연동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바닥의 선도 제각기 나눠져요. 이렇게 지금 포켓으로 안 하고 문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라인의 타일에 맞춰서 바닥 문틀을 수평을 잡아서 문을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뒤로 빼죠. 여기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문을 앞으로 빼면 타일이 또 거실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감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분할문을 바깥쪽 타일선하고 맞춰가지고 바깥쪽으로 또 설치한다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분할문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자, 오늘은 분할문 설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고집이었습니다.